뉴욕주 상원이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여성들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 뉴욕에 모였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교류기금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당국이 소상인들에 대한 단속 완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메일 피싱 사기가 이제는 이지패스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상원이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 하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법제화될진 미지수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뉴욕주 상원을 통과한 일본군 위안부 의무교육 법안은 뉴욕주 공립학교 교육 과정에 2차 대전 중 일본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가 됐던 위안부들의 참상과 일본군의 만행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은 위안부 역사를 모르는 학생들이 잔혹한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We have too many situations, even occurring today, of sex trafficking, abuses to women all across the globe. And whether it's happening today or in the past, we should recognize it and call it for what it is, an atrocity against women.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법안은 뉴욕주 하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지 않아 올해 안에 입법화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하지만 올 11월 특별 분기가 있는 만큼 그때까지 하원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To do some unfinished business, I'm hoping that we can bring it up and hopefully get an assembly sponsor and pass it in the assembly. But if not, when we go back next session, I'll reintroduce the bill and again work to get it passed by the assembly and get the governor to sign it into law. 아벨라 의원은 만약 올해 안에 입법화가 안 된다면 내년에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달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던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사례가 있어 실제 입법화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한인사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통일에 대한 염원 꼭 이뤄져야 하는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주 한인 여성들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 뉴욕에 모였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고 뉴욕 협의회가 주관하는 2014 미주 여성 컨퍼런스가 뉴욕 라과디아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남미 등 미주 20개 협의회에서 여성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여성위원 1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통일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철 부의장은 여성의 리더십이 세계 각지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때가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힘을 모을 가장 좋은 기회라며 지난해 시애틀에서 개최됐던 여성 컨퍼런스에서도 여성위원 역할의 중요성이 일깨워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각지에서 오셔서 서로 네트워킹도 형성을 하고 정말 그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이게 상승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미주 곳곳에서 모인 여성위원들은 세계에서 여성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고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성들이 이루어가는 통일 대박의 꿈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미주 20개 주의 여성분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그 거대한 그 영향력을 통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다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이뤄가는 통일 대박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컨퍼런스는 어제부터 1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교류기금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한인단체들의 지원금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00만 달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한국 국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재외동포재단법을 개정하고 기존에 명시된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및 기금 운영 내용 중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재외동포재단 측은 국제교류재단의 기금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예산 부족액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재외동포재단의 총 예산은 전년보다 3.8%가 늘어난 4,500만 달러로 확정된 가운데 국제교류기금은 850만 달러, 전체 예산의 18.4%에 해당합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추가적인 정부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져 기금 확보가 어려운데 예산마저 줄어든다면 지원금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750만 재외동포가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지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40%가 치솟았는데요.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대 입대 등 불합리한 규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뉴욕 중형사관이 어제 공개한 2014년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 이탈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과 비교해 40%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관할 지역 내 국적 이탈 신고를 마친 한인 2세는 총 175명과 172명 으로 미국 내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 포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선천적 복수 국적 등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 규정들로 인해 미국 내 2세들의 불편과 피해 사례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세 남성들이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적 이탈 신고는 선천적 이중 국적자의 경우 남성의 경우 18세 전까지, 여성의 경우 22세가 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지는 남성의 경우 18세를 넘기게 되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소상인들에 대한 단속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소상인들은 각종 티켓과 벌금에 허리가 휠 지경이었는데요. 시 당국이 소상인들에 대한 단속 완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벌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그동안 소상인들에게 부과되던 사업체 운영 규정 20여 개 조항을 변경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적발하던 업소 내 사업체 운영 규정 안내문 미부착, 영수증 자료 분실, 업소 운영 기록 보관 부실 등의 규정 위반을 하나의 위반 사항으로 처리했습니다. 벌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보호국은 또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업소 사업체 운영 규정 안내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적발될 경우 6개 규정 위반 처분을 받아 벌금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만약 업소가 영수증 발급 자체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보호국이 업소에 부착하도록 요구한 각종 안내문을 분실했을 때, 또 사업체 운영 기록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각종 사업체 운영 규정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다가 소비자보호국의 단속에 처음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티켓을 발부했지만 앞으로는 경고를 한 뒤 30일 이내에 관련 안내문을 업소에 부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티켓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항 10가지를 게재하고 안내 책자도 발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메일 피싱 사기가 이제는 이지패스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미납 요금 납부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최근 이지패스 이용자의 이메일로 미납 요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피싱 사기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이메일은 이지패스 인포라는 이름으로 발신되고 있으며 이지패스 로고와 양식 등을 갖춰 자칫하면 속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납 요금이 있어 이를 즉시 갚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요금 납부를 위해 미납 고지서를 내려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항만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을 경우 절대로 지시에 따르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메일 사기는 사용자 계정 정보, 비밀번호, 크레딧 카드 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항만청은 미납 요금 고지서는 반드시 우편으로만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도 이지패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사기 경고를 내렸습니다. 항만청 등은 이 같은 이메일로 인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지패스 이용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 이메일은 지난 8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을 부추기는 나라 미국.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경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10,0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어제 지난 2013 회계연도에 각 시 기관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과 이로 인해 지출된 세금을 집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뉴욕시경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9,500여 건, 1억 3,720만 달러의 혈세가 합의금이나 보상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많은 것으로 100건의 범죄당 13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소송 제기 건수는 각 경찰서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사우스 브롱스와 센트럴 브루클린의 경우 경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맨해튼 미타운 경찰서의 경우 체포는 많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100건당 2건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로는 총 6억 7,400만 달러를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 합의를 위해 지출했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은 이번 자료 분석은 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관련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적의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뉴욕에서도 콩나물 교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2,000명 수용 인원 학교에서 4,000명이 재학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 5개 보로 중 퀸즈 지역 공립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가장 심각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실이 어제 발표한 2011에서 2012 학년도 기준 뉴욕시 학교 과밀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뉴욕시 5개 보로 중 퀸즈 지역이 과밀학급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지역 385개 학교 중 181개인 47%에서 과밀학급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어 44%를 보인 스테튼 아일랜드에서도 과밀학급이 심각했습니다. 다음은 브롱스 36%, 맨해튼 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로 보면 총 1,454개 학교 중 36%에 해당하는 520개 교가 콩나물 교실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는 수용 인원이 2,360명에 불과하지만 4,161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정원 초과 학급 비율이 17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PS 64초등학교 역시 430명 정원에 661명을 수용해 154%의 과밀도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시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한 학교는 브롱스 PS 30초등학교로 정원 초과 학급 비율이 221%로 조사됐습니다. 캘맨 파리니아시 교육감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함께 뉴욕시의 과밀학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는 토요일 뉴저지 머겐팩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휘성과 문명진의 공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콘서트가 취소됐습니다. 휘성의 소속사 YMC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콘서트를 위해 출연진을 비롯한 관련 스태프들이 어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공연 비자 관련 문제로 출국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출국일인 어제까지 계속 기다려왔으나 결국 공연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며 관광 비자로 입국해 공연에 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공연 비자 없이 공연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취소에 따른 티켓 환불 등에 대한 부분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